안녕하세요. 아줌마 왔습니다. 하하, 오늘도 변함없이 새로운 하루, 감사한 하루로 맞이하죠. 우리 그쵸? 이왕 맞이하는 하루니까. 오늘 영상은 살짝 복합적인 게 있어요. 먼저 직장맘들, 직장 여인네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이 준비할 수 있는 도시락. 근데 제가 밀프렙처럼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준비된 밀프렙 용기도 많지 않고 그렇게 준비했다가 제가 뒷감당 못할 것 같아서 남으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 그냥 현실적인 방법으로 한 가지 보여드리고 거기에 몇 가지 설명을 곁들여서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야채를 먹으려고요. 얼마 전부터 시작된 게 있어서 그것도 조금씩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편안하게 봐주세요. 베테랑 주부님들이야 올라게 잘하시겠지만 직장맘들 같은 경우 좀 바쁜 경우가 많잖아요. 그쵸? 쉬는 날에 아니면 조금 여유 있을 때 미리 준비하셔서 냉장고 냉동실에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케일입니다. 케일을 잘라서 지퍼백에 넣었고요. 물론 한국과는 좀 다르겠지만 여기는 케일 값이 싼 편이에요. 특히 요즘은 아직 여름이 끝나지 않아서 세일하니까 그때 구입하고요. 오늘은 제가 초반에 약간 빨리 갈게요. 자, 그 다음에 브로콜리 준비했습니다. 잘 손질하셔서 저는 반은 지퍼백에 넣고 반은 용기에 담았어요. 지퍼백에 담은 건 냉동실로, 용기에 담은 건 냉장고로 갈 겁니다. 시금치예요. 여기서는 샐러드용 시금치를 쉽게 구하는데 한국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시금치도 잘 정리해서 지퍼백에 담고 저 녀석은 냉동실로 갈 겁니다. 시금치가 냉동했을 때 또 영양 성분이 좋은 면도 있더라고요. 편집 시작하는 지금 아침입니다. 조금 있다가 쾌활해질게요. 오이도 잘라서 용기에 담아 준비해 주시고 저처럼 예쁘게 담는 건 좀 거리가 멀죠? 우리는 속도전 빨리빨리. 마이러브 빨간 양파도 준비했고요. 역시나 또 하나의 러버 버섯. 먹기 좋게 썰어주고 뭐요? 또 내 사랑 또 양배추잖요? 다 사랑하지요. 제가 좋아하는 야채랑 뭐 이런 것만 꺼낸 거죠. 그쵸? 빨간 양배추가 아니더라도 하얀 양배추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거 써는 것은 솔직히 내가 어떤 방식으로 제일 많이 먹는지 생각해서 그 크기에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저렇게 듬성듬성. 그리고 지퍼백에 넣어줍니다. 자, 일단 준비가 됐습니다. 지퍼백에 있는 케일하고 브로콜리 반하고 시금치는 냉동실로 들어갈 거고요. 다른 재료들은 냉장 보관될 거예요. 자, 지금 이걸 만들 때 같이 하진 않았지만 하나 더 달걀을 삶아서 냉장고에 넣어두시면 좋거든요. 저는 달걀을 좋아해요. 아주 좋아해요. 하루에 2개는 꼭 먹어요. 뭐 콜레스테롤 어떻다 아니요, 2개 먹어도 전혀 이상 없었고요. 냉장 보관 5, 6일 가능합니다. 사실 제가 먹은 거, 뭐 하루에 먹은 거, 점심 식사 먹은 거 이런 영상이 아닌 종합적인 오늘 같은 영상은 조금 조심스러운 느낌이랄까요? 그래서인지 좀 차분. 왜 그렇지? 그럼 이제 준비한 재료들로 맛있는 야채 먹기 시작해 볼게요. 먼저 전날 준비한 야채 중에 브로콜리 꺼냈습니다. 냉장 보관도 좋고 냉동 보관 꺼내도 좋고요. 그 다음에 빨간 양파 꺼냈고요. 이번에는 옵션입니다. 저는 코스코에 있는 여러 가지 슬라이스 햄을 갖고 왔는데 원하시는 햄 사용하시면 돼요. 이 재료에 하나 더는 하다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맛있는 드레싱, 내 입맛에만 맛있을까? 여튼 그 드레싱도 함께 합니다. 브로콜리는 먹기 좋게 썰어주시고요. 사실 저 브로콜리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생으로 또 잘 먹어요. 생야채 먹을 때 탈날 때도 있겠지만 저는 없어요. 그래서 브로콜리 생으로도 좋아하는데 스팀하면 저 편하잖아요. 간단한 스팀, 여러 가지 스팀 방법이 있지만 이렇게 볼에 담아서 얼음 조각 하나 탁 넣고 위에 접시로 덮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전자레인지로 한번 돌려줍니다. 저 정도면 30초면 충분할 것 같아요.
물론 기호에 따라 1분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뚜껑 열어주시면은 따끈따끈 알맞게 되었습니다. 접시에 옮겨줄게요. 어떤 분들은 밥 뜸들일 때 거기에 브로콜리를 넣고 스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우 기발하셔라. 식혀줍니다. 빨간 양파도 적당히 썰어서 볼에 담을게요. 오늘은 멀티햄 중에서 로스트 비프햄 사용했고요. 당연히 원하시는 거 사용하시면 돼요. 썰어서 볼에 담아줍니다. 생략하실 수도 있겠죠? 야채만 드시고 싶으면? 치즈가 빠질 수 없죠. 요즘 구다 치즈 먹고 있어요. 약간 체다 치즈랑 비슷한 맛인데 또 나름 조금 진한 것 같기도 하고 좋아하는 치즈 잘라서 넣어주시면 돼요. 저 한 장의 치즈는 여기서 포인트? 뭔가 약간 올려주는 텐션? 뭐래? 아이고 아줌마. 자, 여기에 달걀 하나만 더 해줄 텐데요. 일단 집에서 드실 때는 이 재료들을 모두 볼에 섞어서 드시면 되잖아요. 드레싱은 나중에 보여드릴 거고. 그런데 점심 준비하실 경우 도시락 용기에 미리 담아서 냉장고에 넣어 두셔도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밀프렙이거든요. 여기는 밀프렙 용기들이 꽤 많아요. 영상의 야채를 보시고 본인이 좋아하시는 걸로 준비하셔서 냉장고에 3일, 4일 도시락용을 미리 넣어 두셔도요. 전혀 괜찮습니다. 갖고 가실 때 드레싱 소스랑만 같이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화면에 보여지는 재료 조합 가운데 원하신다면 견과류 종류 원하시는 거 조금 넣어 주셔도 되겠죠? 지금쯤 뭐뭐뭐뭐 나는 했기 준비해야지 하고 센스 있는 분들 많으시리라 생각하고요. 집에 계시는 주부들도 미리 준비해서 드셔도 좋아요. 오늘의 드레싱 들어갑니다. 자, 오늘은 처음부터 뭐냐? 나와라! 잠깐, 내 실루엣이 거기 왜 있니? 여튼 미소 시작합니다. 보이는 양보다 조금만 덜 해주셔도 괜찮아요. 뭐 저 정도. 정확한 양. 쏘리. 올리브오일 넉넉하게 부어주세요. 넉넉했는데? 왜 안 넉넉해 보이지? 참기름이나 들기름도 좀 넣어주시고요. 역시나 넉넉하게. 자, 디종 머스터드입니다. 쟤도 저 정도. 그 다음에 끝났냐? 아니죠. 식초도 저 정도. 또 저 정도래. 죄송해요. 자, 섞어줍니다. 그런데요, 제가 잘 섞다가 보니까 맛을 보잖아요. 뭔가 이상해. 빠졌구나. 어여 와라. 자, 스워브 갖고 계신 설탕 대체물 저 정도 넣어주셔야 돼요. 참 맛보다가. 자, 항상 드레싱은 제 생각입니다만 정확할 수 없는 것이 각자 입맛에 맞아 단맛, 짠맛, 신맛이 좀 달라요. 여튼 저 정도로서 저는 어떤 맛입니까? 표현해 주십시오. 어여! 맛있죠? 오늘 이 드레싱은 한 번에 다 사용될 것이 아니고요. 조금씩 사용하셔도 돼요. 반만 사용하셔도 되고 물론 야채 양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렇게 드레싱 용기에 담아두고 냉장고에 넣어두시면 필요할 때마다 도시락용으로 가져가셔도 되고 또 집에서 드시는 분들도 사용하시면 되는 겁니다. 드레싱을 미리 만들어서 냉장고에 5일 정도 보관도 충분하니까요. 지금까지 드레싱 미리 만들어서 준비해 주셔도 괜찮아요. 자, 제가 먹을 것은 저렇게 넣어서 섞어줍니다. 오늘 만든 거 다 붓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적당히 입맛에 맞게 저 맛있어요. 미소 드레싱.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내 맘대로 좀 더 첨가했으니까. 그리고 하나 더, 제 브이로그에서 드레싱을 찾느라고 좀 애를 먹는다는 분들이 꽤 계세요. 제가 브이로그마다 숫자를 적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어느 메모지 같은 데 적어주신 드레싱이 있으면 그 옆에 브이로그 넘버도 같이 적어보세요. 그러면 그 브이로그 넘버만 찾아서 그 부분을 보시면 그 양이 어떤지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어떤 레시피가 있는 음식들을 따라할 때 그 레시피대로 그대로 했어도 제 입맛이나 가족 입맛에 맞지 않은 경우들이 꽤 있었어요. 아니, 맛이 없다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 또한 제가 만든 것을 알려드릴 때 정확한 레시피는 못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것을 베이스로 각자 입맛에 맞게 조금씩 조절하시면 좋겠다라는 그게 제 안에 있나 봐요. 그래서 정리가 좀 쉽지가 않아요. 이해해 주시면 감사해요. 할 수 있다면 잠깐만 맛 표현해 볼게요. 도시락으로 가져가시는 건 이대로 가져가시면 좋은데 집에서 드실 때는 그렇죠. 파마산 치즈 뿌려주면은 더 맛이 업 될 수가 있어요. 감사한 식사 시간입니다. 저것만 먹은 게 아니고요. 또 나중에 빵도 아몬드 빵도 먹고 하여튼 이것저것 먹었어요. 일단 오늘의 포인트는 야채를 맛있게 먹는 거니까. 자, 저 맛은 어떤 맛이냐? 맛있는 맛. 미소 드레싱이 약간의 이 간간한 게
좀 뭐라 그럴까 입맛을 돋궈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제 딸도 참 좋아하거든요. 저 먹고 있는데 내려오셨죠? 내려오시고 수인아 먹을래? 주저함 없이 응 나도 먹을게. 그래서 저 접시는 제가 먹다가 그대로 딸에게 갔습니다. 엄마 거 먹으니까 더 맛있지? 이제 잘 먹어요. 저처럼 브로콜리랑 빨간 양파 되게 좋아해요. There's a knock on the door. It's like who can it be? Well, then they say it's for you. It's like it cannot be. It's like 7 a.m. Damn, who can it be? Oh. 아시겠지만 제가 음식을 그렇게 가리진 않거든요. 음악도 가리지 않아요. 그런데 힙합 되게 좋아해요. 그 리듬감과 엇박자가 주는 그 즐거움이 되게 크거든요. 이거 좋죠? 자, 부지런히 진도 나가야 되니까 일단 여기까지. 자, 냉장고에서 이번에는 오이 잘라놓은 거 꺼냈고요. 역시나 빨간 양파 꺼내줍니다. 낮에 너무 예정해. 이번엔 너무나도 간단한 두 가지 디핑 소스 말려드릴게요. 드레싱으로도 사용할 수 있거든요. 일단 오이와 양파 볼에 잘 담아주고요. 그 전에 제가 사용하는 마요네즈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먼저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저는 아보카도 오일이나 올리브 오일 마요네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코스트코 갈 때 구입해 오는 거고요. 일반 마켓에서 올리브 오일 마요네즈 구입할 수도 있고요. 엄니 브이로그 보시는 분들은 아마도 아실 드레싱, 디핑 소스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요네즈랑 홀그레인 머스터드랑 뭐가 들어갈까요? 네, 스리라차. 나와라. 아 정말. 저 스리라차 넣어서 저어주시면 돼요. 저기에 원하신다면 설탕 대체물도 한 큰술 정도 넣으시면 또 색다른 맛이 나올 겁니다. 저는 사실 빨간 양파 그냥 마요에만 찍어 먹을 때도 많아요. 웬만하면 누구의 입맛이 다 맞는 거죠. 넉넉히 만들어서 냉장고 보관하시면 역시나 여러 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작하기 전에 피넛버터 어떤 거 사용하냐고 여쭤보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올 내추럴로 쓰고 있습니다. 어떤 첨가물 없이 땅콩만 갈아준 거죠. 네, 피넛버터 들어가는 심플하지만 건강한 드레싱이에요. 피넛버터를 넉넉하게 큰 한 스푼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식초를 제가 2번 스푼으로 이렇게 넣었지만 조금씩 넣었어요. 그러니까 한 스푼 정도로 넉넉하게 식초 넣어주시면 되고요. 아몬드 밀크 넣었습니다. 뭐 우유 원하시면 우유 넣어주시고요. 그냥 아몬드 밀크도 그냥 한 큰술 정도 넣었나? 여튼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소금 넣습니다. 이게 섞으면은 되게 묽은 것 같은데요. 내추럴 피넛버터 같은 경우 더더군다나 더욱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약간 굳어지는 게 있어요. 일반 피넛버터도 그런 성격일 거예요. 이렇게 저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더 부드러움을 원하시면은 아몬드 밀크나 우유, 액체를 더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맛있대요. 이거 참. 좋답니다. 정말 좋아요, 저. 아침에 비공식적으로 저렇게 야채를 먹을 때가 많아요. 오이나 양파나 브로콜리나 그냥 생으로 먹는 걸 좋아하니까 그냥 먹고 이렇게 소스에 찍어 먹는 것도 좋아하고 그냥 피넛버터에만 찍어 먹을 때도 있고요. 마요네즈에만 찍어 먹을 때도 있어요. 그냥 그때그때 먹고 싶은 대로. 생으로 먹는 건 재미없잖아. 그쵸? 디핑 소스로 만든 것도요. 라이트하고 괜찮아요. 저 드레싱으로 사용하셔도 돼요. 역시나 만들어서 냉장고 보관하시면 되고요. 그래도 이 촬영 덕분에 왔다 갔다 하면서 즐거웠습니다. 기분 좋을 때는 저는 몸이 움직여져요. 아싸. 이렇게 먹고 또 나중에 또 먹고 오이는 잘라놓은 건 그 다음날 다 먹어버렸고요. 양파도 뭐 3분의 1에서 더 반은 더 먹어버렸어요. 좀 킬러예요. 킬러. 오이와 양파 킬러. 우리 여인네들도 야채 많이 드시죠? 자, 이번에는 조리해서 먹는 야채 요리입니다. 버섯 나왔네요. 드디어 나왔어요. 이번엔 뭐가 나올까요? 버섯 나오고요. 냉동 케일 나옵니다. 냉동실에 보관해놨던 케일. 그리고 역시나 빨간 양파 또 나옵니다. 저 홀릭 아닌가 나? 빨간 홀릭? 양파 홀릭? 뭐야 대체? 일단 마늘 몇 알 잘 썰어가지고요. 올리브 오일에 달달달달 볶을 거예요. 그러다가 버섯 넣어주고 양파 넣어주고 그리고 마지막 좀 볶다가 마지막에 케일 넣어줘서 살짝 볶아주면 되겠죠? 제가 버섯 요리할 때 간간히 사용하는 화이트 와인 한번 싹 부어줍니다. 그리고 센 불에서 알코올을 날려가면서 한번 볶아주시는 거예요. 물론 선택사항이지만 풍미 업!
자, 일단 두 가지 양념을 할게요. 먼저 아미노스를 넣습니다. 아미노스가 일반 간장보다 더 맛있어요. 약간 짭짤한데 조금만 넣어주셔야 돼요. 지금의 양이라면. 그 다음에 들어갈 것은 발사믹 식초입니다. 이 녀석도 역시 간이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각자 입맛에 맞게 넣으셔야 되니까 먼저 조금씩 넣어보시고 그 다음에 더 추가하시면 되고요. 원하시면은 설탕 대체물 한 큰술 정도 넣어주셔도 돼요. 그래도 또 풍미 괜찮습니다. 아미노스 없으면 간장 대체하셔도 되고요. 접시에 잘 담아주세요. 이건 신랑하고 제가 아주 좋아해요. 그래, 뭔들 안 좋아하겠어. 자, 이건 역시 어떤 재료 쓰냐고 여쭤보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스프링클 하기 전에 할게요. 파마산 치즈하고 크러쉬드 레드페퍼예요. 저는 크러쉬드 레드페퍼를 저기 옆에 있는 병 보이시죠? 저기다가 옮겨 담아서 쓰거든요. 두 개 다 저는 주로 코스코에서 구입해요. 파마산 치즈의 경우 파르마자노 레지아노 같은 이렇게 갈아서 사용하는 치즈를 고체 치즈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점점 귀찮아지고 있습니다. 점점 귀찮아지고 있어서 그냥 저는 파마산 치즈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두 개를 알맞게 뿌려주시고요. 저 크러쉬드 레드페퍼 매콤한 게 괜찮아요. 진짜로. 김씨 가족은 온데 다 뿌려 먹습니다. 약간 짭조름하고 간이 돼 있는데 이 발사믹의 특유의 맛과 아미노스 자체가 맛있어요. 그러니까 어울려져서 반찬으로도 좋습니다. 신랑 오면 같이 먹어야 되니까 저기까지만. 말씀드렸죠? 수어보 같은 설탕 대체물 한 큰술 넣으셔도 좋다고. 이번에 꺼낸 것은 빨간 양배추. 여담이지만 제가 빨간색, 보라색 종류를 좋아해요. 먼저 팬에 약간의 버터와 약간의 올리브 오일을 같이 넣어줍니다. 이거는 뭐 다른 것이 아니고요. 오래전부터 북미에서는 이 음식 풍미를 내기 위해서는 버터와 올리브 오일을 같이 많이 써요. 그리고 파마산 치즈를 골고루 뿌려주시고 덮어주세요. 그 위에 양배추를 덮는 영상이 안 찍혔네요. 죄송하고요. 일단 양배추를 한 겹 정도를 넉넉하게 깔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먼저 너무 센 불은 아니지만 약간 센 불로다가 이렇게 자글자글 밑에 깔았던 그 파마산 치즈가 타지는 않지만 바삭해질 느낌이 날 정도로다가 그 열로 잠깐 놔두고 그 다음에 한번 볶아주시면 됩니다. 저렇게요. 이 녀석의 경우는 약간 아삭한 양배추의 질감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완전히 양배추를 흐물흐물할 때까지 익히는 게 아니고요. 지글지글 너무 이뻐요. 소리도. 맞다. 영상에는 없지만 소금 뿌려주셔야 돼요. 아유, 정신 참. 적는 분들은 잘 적고 계시죠? 자, 저 위에 마지막으로 모짜렐라 치즈 뿌려줍니다. 원하시는 만큼 듬뿍듬뿍. 저는 일단 냉장고에 남아있던 모짜렐라 치즈 양이 저거밖에 안 돼서 저만큼밖에 못 뿌렸어요. 냉동고에 있던 거는 좀 얼어가지고 조금 불편하니까 쓰기가. 그리고 파슬리 가루 위에 솔솔솔솔 뿌려주고 좋습니다. 뚜껑 닫고 조금 불 낮춰서 좋아요. 너무 좋아요. 끝! 보이삼? 밑에 모짜렐라 치즈가 아니다. 죄송해요. 파마산 치즈가 바삭하게 구워졌어요. 저 맛이 좀 끝내주죠. 그리고 양배추의 아삭함, 완전하게 양배추가 물렁물렁하게 익힌 건 아니잖아요. 함께 하면은 좋아. 모짜렐라 치즈까지 좋아. 이거는 저희는 애들 좋아해요. 고기 안 들어가도 이건 좋아해요. 아무래도 치즈의 영향? 이게 맛있거든요. 이거 지금 같이 저녁에 먹어야 되는 건데 혼자 저러고 맛보고 계속 먹으면 안 되겠습니다. 여튼 즐길 수 있는 거니까요. 다른 방식으로 컬리플라워를 또 이렇게 즐기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건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양배추도 이렇게 썰지 않고 또 두껍게 해서 또 즐기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좀 나중에 기회 되면. 저 이제 기분 다시 살아난 것 같아요. 이날의 저녁 식사 메뉴였습니다. 처음에 이 두 가지는 보신 거고요. 그 다음에 메인은 보글보글 두부찌개. 저 아래에는 잔뜩 깔려 있어요. 뭐가? 차돌박이. 그래야 신나 하거든요. 녀석들이. 진짜 고기 맛은 알아가지고. 자, 저녁 식사. 그러고 보니까 저 뒤에 우리 신랑 달걀찜도 하나 하고 있군요. 많다. 신랑 올 시간 됐으니까 이제 저녁상 차리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제 제가 새롭게 첨가하게 될 메뉴 공유할게요. 처음에 보여드렸던 야채들
기억하시죠? 저 중에 시금치 있었잖아요. 지퍼백에 있는 거. 저 시금치 냉동에 들어간다고 했는데요. 앞으로는 시금치를 이용한 녀석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원래 그린 스무디 같은 거 안 좋아했어요. 그런데 맛들였는데요. 일주일 됐거든요. 끝내줘요. 하루에 먹은 메뉴들에는 거의 첨가될 듯 싶습니다. 일단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가장 기본적으로 첨가해서 만든 스무디고요. 매일매일 새롭게 더해지는 게 있으며 또 건강한 쪽으로 영양 쪽으로도 더해지는 게 있는데 맛있더라고요. 시금치하고 케일, 시금치가 메인이고 케일은 거기서 부수적으로 전 들어갈 거고요. 일단 단맛 내기 위해서 이날은 블루베리를 넣었어요. 그리고 아몬드 밀크 넣었는데 치아시드 들어가죠. 치아시드 끝내줍니다. 아몬드 밀크 넣었고요. 제가 그 다음에 나오진 않았는데 중간에 물을 넣었어요. 생수 넣은 거죠. 물을 충분히 넣으시면 돼요. 예전에 저는 이걸 왜 먹는지 몰랐다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Memories flood my mind every time I hop on the 405. 아무래도 저탄수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단맛이 거의 없는 것도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감사한 일이죠. 인스타에서 좋은 언니 태그 달아주시는 분들 거 보니까 스무디 마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반가워요. 아줌마의 맛있는 몸짓. 사실 영상의 뒷부분 오면은 이 언니와 공감대에 계시는 분들만 계시지 다른 분들은 필요한 레시피 갖고 가시잖아요. 그래서일까? 뒤로 갈수록 녹음이 점점 편해지는 것 같아요. 너무 신나서 마이크 잡고 한번 노래하려고 그랬는데 언제 하죠? 앉을 때 나오는 소리 아이고. 저는 편집이 끝나는 그 다음 날은 저렇게 가만히 앉아서 쉬어요. 약 한두 시간을 가만히 앉아 있어요. 커피 한 잔 들고 진짜 가만히 있어요. 편집이라는 게 한두 시간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루에 다 안 끝나는 날도 많고 아무리 짬짬이 한다 그래도 여튼 엄마로서 아내로서 해야 될 일도 있으니까 원래는 성경책 읽는 시간 빼고는 가만히 있는다는 게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게 저는 너무 어색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가만히 있는 걸 즐길 수도 있습니다. 음악을 듣는데 음악을 들을 뿐만 아니라 눈으로 봐요. 제가 참 좋아해요, 음악을. 악기도 좋아하고 여튼 그것이 흥으로 연결되나 봅니다. 우리 여인네들도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시간 환경에 개의치 말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좋아하는 게 참 많은 아줌마 같아요. 아침빛이 좋고 점심빛이 좋고 또 저녁빛이 좋아요. 그래서 집안에 또 계절이 바뀌면서 빛이 들어오는 것도 조금씩 장소가 달라지잖아요. 그런 걸 보는 게 너무 좋고 볼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 보여지는 것에 잡히지 말고요. 그 보지 못했던 찰나의 보물 같은 순간들, 또 시각적인 것, 사람에 대한 감정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볼 수 있는 눈과 마음이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요즘 합니다. 아이들과 대화를 하는데 저보다도 더 귀한 것들을 보고 담고 있더라고요. 우리 그렇게 지내다가 편안히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